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3번 문제를 따로 떼어서 설명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22번까지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23번. 전번에 이걸 갖다가 그래도 힌트를 드렸는 게 세로 하지 말고 양자역학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라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가 말한 대로 양자역학으로 해석하니까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수능을 그래도 조금 많이 보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이야기에 관련돼서 일단은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그래도 내가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찍을 수 있느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급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공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공은요, 다음에 또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오고 합니다. 근데 해석을 보면 해석은 이상하고 이상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를 좀 잡는 훈련을 좀 하시면요, 이런 문제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찍히면 다 찍힐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만약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해석이 안 된다 했을 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뭐 특단의 조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양자역학에 관련된 또는 새에 관련된 뭐 우리 인간의 언어의 어떤 그 뭐랄까 특징이라고 할까요? 요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찍기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찍기는 항상 제일 마지막을 우선 읽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찍기를 하든 읽든 간에 제일 먼저 마지막을 읽어가지고 답에 대한 방향성을 갖다가 한번 가늠하시고 그래야 못 믿으시면 위에서부터 읽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위에서부터 그냥 읽으면 똑같은 문장의 타우톨로지라고 제가 이제 동의 반복이라고 해서 계속 문장의 나열밖에 사실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사분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답출이 이렇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 방식대로 이렇게 읽어가지고 답 도출이 되냐 하면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저도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의 내용의 나열이지 이게 핵심이 이렇다 해서 이렇게 가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도입하는 그 부분이 보면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루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생경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개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경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평소에 좀 알았다면 이 문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딱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나열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다? 제일 마지막에 핵심 어구를 가지고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걸립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네라고 걸리는데 이렇게 가면 나열식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을 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각자의 고유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같은 패턴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답이 도출되니까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4년째 유튜브에서 동네 아저씨 그죠? 수능 너무 엉성합니다. 이러면 다 풀리니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발하는 뭐 그런 유튜버라고 보면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아니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이런 문장들을 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라고 평가원의 어떤 해석에 대한 고발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뭔가 하면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나오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랭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랭귀지가 나오고 히스토리가 나오는 게 요거죠. 그쵸? 그럼 요거를 갖다가 보고 찍으면 안 되고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는 랭귀지와 문학에 대한 역사적 발전 이야기인데 그럼 랭귀지에 대한 역사적 발전이냐고 하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강조된가 하면 역사적 발전이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A of B는 A가 중요한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언어라는 것이 고유한 역사성을 가지고 그 역사에서 자 이러한 여러분 이 단어는 아는데 이 단어는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왜 보면 메아리인데 그죠? 에코라는 게 메아리인데 이게 보면 이제 과거의 어떤 울림이랄까?
그럼 이거는 반향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울림이죠. 즉 역사성을 가지고 과거에도 뭔가 떨림과 울림이 있었고 현재도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데 그것이 점철되는 거죠. shot through with가 뭔가 하면은 이제 총알 맞아가지고 왜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거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5만 대 다 구멍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점철되어 있어.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울려 퍼지며 또한 동시에 의미와 메타포, 은유와 이런 것들이 인간의 경험으로 또 이렇게 점철되어 있도다. 뭐가? 언어가.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언어의 강조죠. 그렇죠? 이게 강조하는데 지금 여기는 언어와 이제 문학의 역사적인 발전이 아니죠. 다르고 뭐가 중심되는가 하면 이거는 언어가 중심돼서 역사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언어가 이제 역사가 중심돼 가지고 언어에 대한 역사성이 아니고 언어는 고유한 역사 속에서의 그 떨림과 반향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엔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병렬 구조잖아요. 그죠? 위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언어라는 것은 의미와 또한 이 메타포니까 은유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은유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메타포는 그 은유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어있든 살아있든 일단 뭐한다? 작동하고 있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니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서 바로 찍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찍으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어구나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예를 들어라고. 그러니까 핵심 얘기는 여기서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를 들은 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보고 이렇게 보면 핵심과 요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핵심을 한 번 더 말하니까 제일 마지막을 읽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한 게 많다 보니 웬만하면 제가 요래 가지만 요래 한 요 정도 그죠? 요래 가면 됩니다. 특히 1번부터 34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23번이 상당히 어렵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를 찾아야 돼요?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 전체적 이야기는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언어의 의미와 메타포, 은유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것이 역사성을 가진다가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향이 다르죠. 단어가 나오지만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느냐 하면은 언어에 무게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전체 얘기는 언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또 읽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다시 말하는 건 비유와 은유가 나오고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의존하도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대신에 뭐한다?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방금 내가 2번 읽으면서 옆 주변 시로 내가 본 게 있는데 잠깐 볼까요? 그럼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그러면 언어를 사용해서 그럼 언어를 사용해서 그죠?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한다? 이 갭을 이제 잊는다죠. 뭔가 갭이 있고 그 갭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해결하는 거죠. 그 갭을 갖다가 리미테이션 할까요?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답을 3번을 찍으면 답이 3번입니다. 답지를 제가 안 가져왔네요. 답 3번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같은 단어가 나오길래 한번 선정해 놓고 미끼인지 실제로 답인지 보니까 미끼였는데 그 미끼가 상당히 아름다웠죠. 물뻔했습니다. 그죠? 그래가 다시 올라가니까 언어적인 얘기로 가보니까 언어 얘기고 언어가 어떤 이 어려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으면 이 답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나열식으로 느껴지지 이게 답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으로서 할 때는 이제 읽으면서 이게 답이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답이 도출되는 경우 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으면서 여기서 경험을 했는 거를 여기 이제 가게 되다 보니 학생들 보고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이걸 찾았다라고 얘기를 못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읽다 보니까 자꾸 보니까 답은 여기인데 그렇죠. 답은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근거로 하여 이게 답일 수 있고 올라가서 이게 연결되어지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까지가 이제 찍어 맞추는 법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뭐 철학적, 인문학적 뭐 내공을 말씀드리면, 자, 이래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왜 양자역학으로 했는가 하면, 양자역학에 오직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용어로서 이렇게 양자역학을 묘사하면요, 그게 어떤 언어인가 하면 수학적 언어죠. 뭐 슈레딩거의 방정식이라든지 파동함수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제 양자역학을 못 받아들이니까 닐스 보아가 그럼 아인슈타인님 이게 행렬인가요? 매트릭스 그죠? 그 수학의 행렬로 이제 양자역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행렬로 이렇게 설명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실제 역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알겠죠? 양자역학에 관련되어서 수학적인 어떤 파동함수라든지 이런 어떤 이 행렬로서 설명하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먹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하는가 하면 메타포와 애널러지해서 이게 비유를 사용해서 왜 뭐라고 그럽니까?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라든지 맞죠, 그죠? 뭐 그렇게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다? 뭐 그런 게 있나? 입자면 입자이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파동이면 파동이지, 그지? 내가 입자인데 입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동처럼 내가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인데 파동처럼 행동한다? 뭐 이런 방식이죠, 그죠? 뭐 공유결합을 한다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저 방도 있고 이 방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전자가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아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묘사하는 것들이 이제 설명이 안 되니, 근데 이걸 왜 세로 했을까? 양자역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세로 한다. 그럼 세로 한다면 세를 갖다가 오직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언어로 묘사한다는 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야각 300도에다가 부리를 갖고 있는 뭐 조류라는 이거 뭐 그렇죠. 근데 이거 알아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물 자체에 관련돼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 랭귀지, 그러니까 랭귀지 체계가 수학이고, 그 수학적 전개 방식이 이제 타우톨로지라고 해서 동의 반복이다 보니 x4승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에서 나중에 그 전개식에 가서 따라서 x는 브라블라블라 b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브라블라블라 b의 제곱 마이너스 4c에 관련된 가장 결론적인 부분은 여기 있죠. 물론 앞에 전개 방식의 도입 부분은 중요해요. 근데 수학은 도입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간들의, 그러니까 언어적, 문학적 어떤 전개 방식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첫인상을 좋게 한 언어가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어글로를 끄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 그렇죠. 같은 동의 반복인데 뭔 말인지 모르도록 돼 있죠, 그죠? 해석도 이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트랙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박따박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내공과, 또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또 거꾸로 읽어가지고 다르게 보아서 이 답이 들춰지는, 그죠? 보여지는 이런 방식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게 더 낫죠. 이런 사람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본다면, 야, 그러면 세상은 은유로 가득 차 있단 말이냐?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그때 비트겐슈타인의 그 양반이 이렇게 말했죠. 내 세계의, 그러니까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그죠? 우리 인간은 세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말로 표현하죠. 그리고 그 말로 표현한 그 해상도가 낮은 그 말에 우리의 인식을 다시 묻죠.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냄새를 인식하는 것이 수백만 가지지만, 그리고 그 수백만 가지의 감성이 같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감성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맛에, 그죠? 맛이 몇 가지 안 되죠? 그래서 그 맛에 우리의 인식을 묻혀서 워딩을 만들어서 희노애락이라는, 그럼 상당히 오행스럽잖아, 그죠? 동양의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언어를 붙여서 우리의 감성을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하죠, 그죠?
뭐 그런 식이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해온 거고, 그리고 지금 육모하고 칠모 풀면서 육모 때 나온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칠모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영어 자체가 이제 검정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영어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영어에서 녹아 나오는 어떤 역사성이죠. 그죠? 그 수학적 전개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구조들, 얼개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보고, 또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본다 보면 사실은 이게 수능 영어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또 이런 어려운 것들이 보면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재밌게 설명하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평가원 해석을 보면 이상하죠. 이게 보기 싫도록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혹시 유튜브들 중에 유명한 분들, 제발 인플루언서 분들, 제발 수능 영어를 가지고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저 같은 이런 동네 아저씨 사람들은 이 양반들 왜 자꾸 이렇게 수능을 갖다가 나쁘게 보고 이제 접근 못하도록 하는 거지? 이 양반들 뭐 세력이가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음모론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라고. 그렇죠. 예, 수능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었나요? 자, 그렇게 해서 방금 했던 이러한, 근데 이렇게 보세요. 결국에는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는 세상을 물 자체를 그대로, 객관적 사물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진 레프레젠테이션, 그렇죠? 그 표상은 은유와 비유로 되어 있죠.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 꿈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까지, 가상세계에서 살고 있다, 내가 만든 가상세계에서 갇혀서 울고 웃고 한다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상당히 재밌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수능은 또 한 단계 더 나가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밥을 먹지 않으면서 이제 짜장면을 먹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죠?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다. 이게 1학년 문제였죠. 이번 6월 모의고사. 그죠? 아니죠. 2학년 문제였나? 예, 그랬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찍는 법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요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24번 요거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미스매치가 있어요. 미스매치가 있거든요. 미스매치가 있어서 미스매치를 찍어가지고 요렇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읽으니까 미끼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육모는 그래, 하이 레벨 센텐스에 라지 보캐브러리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 방식으로 풀면 그냥 다 풀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불수능일수록 우리 방식이 정말 잘 통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미끼를 잡아서 읽었는데 답이 아니야. 근데 아니 이거 우리가 서바이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냥 남겨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모된 채로 피곤하게, 그리고 정신산만하게, 맞죠? 그죠? 그리고 어디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그죠?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환경. 그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이런 생물학적인 기제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파랗게 한번 칠해볼게요. 자, 요거, 그죠? 요게 파란색이, 요게 빨간, 그 세팅을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요게 파란색이죠. 우리가 처리하도록 요렇게, 진화되어 있는 자극들. 그죠? 여기에 생물학적인, 진화에서 생물학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지지 않은 게 요 빨간색 이 환경이죠. 환경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각과 이 소리의 정보들, 그런 거죠. 맞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몇 개 없는 리소스를 갖다가 고갈시키는 표현이 22번인가 그 밑에 제시어에 나오죠. 고갈시키는 요 얘기에 관련돼서.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갈시키는 효과를 갖게 하는 그 환경들에 우리는 안 맞다죠. 그죠? 그게 대한 미스매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그 미스매치가 그래서 뭐한다? 디플레이팅 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읽어도 사실은 어떻다? 야,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에서 만들어진 우리 몸의 기제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좀 잘 안 맞네? 요래 나오는 거죠. 그죠? 안 맞네지, 안 맞으니까 극복하는 방법이라 하면 이게 논리 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맞으니 그러니까 공부는요. 그래서 내 생각을 이제 제안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말은 안 맞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안 맞아서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죠. 물론 야 여기 나올 수 있잖아.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우톨로지의 방식으로 같은 동의어 반복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극복하게 되는데 극복하는 그 결과치가 안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원래 이 상태를 얘기한다면 더욱 안 맞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는 우리 시간에 있었어의 세계죠. 세계의 최근의 어떤 대두죠. 세계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에볼루셔너리 어저스먼트니까 이게 뭐예요? 진화적인 어떤 조정이 이런 최근에 나타난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그러면 이 말도 요 말하고 같잖아. 그죠? 준비가 되었다? 안 되었죠. 그렇죠. 안 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환경에서 우리는 뭐 한다? 캠프를, 그러니까, 그죠? 만들어서 일단 굉장히 피곤하게 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 열나 지금 빡시게 산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우리의 어떤 특정한 세계에서 이 진화된, 그럼 이 진화라는 것이 요거죠. 그죠? 진화되어진 우리의 마인드가 아까 방금 나왔죠. 그죠? 마인드가 있는데, 이 마인드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생겨진 어떤 그 세상을 살게 하는 어떤 기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진화해서 만들어진 그 체계가 또는 이제 기제가 이게 뭐다? 다른 세계에 살도록 지금 forced into, 그죠? 강요당하는 것이다. 강요당해서 우리는 지금 빡세게 worn out, 마모되어졌고, 이제 피곤해졌고, 전신산만하게 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 가 되는 것이 전체적 이야기죠. 재밌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처음부터 하나 읽으면 육모가 훨씬 더 조밀하고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리 방식으로 풀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칠모가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육모보다 칠모가 훨씬 더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드리는 거죠. 자, 그와 동시에 수능을 또 다르게 풀기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끝.